할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잊고 있던 마음을 끌어올릴지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는 이미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라 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 처음으로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죠. 배고픔도 무서움도 잘 모르는 나이였지만 집안에 가득한 적막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린 듯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끌어안아 달래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국통, 다른 손에는 마트에서 싸온 과일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하는 거리였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힘들어. 같은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얼굴 보니까 기운 난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의 진짜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할머니가 저를 챙기려 하면 괜히 귀찮다는 듯 대답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저 좀 냅두세요. 그 말을 했던 날 할머니는 아주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항상 그렇듯 그래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고 둘 다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가지 말자. 아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 병원 중환자실이라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네. 그 미소는 늘 보던 미소였지만 그 뒤에 숨은 고통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엄마가 하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꼭 내 서랍에 넣어달라 하셨어. 내가 준비되면 읽을 거라고 하시더라. 봉투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글씨체 그대로 둥글둥글하고 따뜻한 글씨.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할머니가 영영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메모를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메모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이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동안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읽고 난 뒤 저는 왜 할머니가 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메모를 펼쳤던 날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일주일이 지나던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책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스탠드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손으로 뜯자 안에는 노랗게 바랜 작은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저는 소리도 나지 않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미안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저에게 사랑만 주신 분이었는데 왜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으며 전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제가 사춘기 시절 짜증 내던 말들, 귀찮다는 표정들, 할머니가 제게 걱정하는 눈빛을 보이면 오히려 짜증을 냈던 그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너는 할머니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라서 사랑한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입을 막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 건 그냥 제가 손주여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한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조건도 이유도 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모의 의미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이 제게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진실은 할머니가 왜 그렇게 오래 아픈 걸 숨겼는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려고 했는지 모든 걸 설명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메모를 읽고 난 뒤 며칠은 거의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학교에 가도 머릿속엔 온통 할머니의 글씨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부모님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얘기 너한테 이제 말해야 할 게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프셨었어. 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럼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국 데워주시고 숙제 봐주시고 시장 보고 오신 날조차 저를 먼저 챙기던 그 모든 시간에 할머니는 아프셨던 건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았고 허리도 아팠고 병원에서는 더 큰 병일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느라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어떤 날은 다리가 떨려 길가에서 쉬어야 했다는 걸 저는 이제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픈 걸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할까봐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제가 힘들까봐, 짐이 될까봐 끝까지 웃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하신 곳이 있었어.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예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제가 처음 달리기 시합을 했던 곳. 할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울타리 밖에서 기다리던 곳. 제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넋 나간 얼굴로 뛰어오던 곳. 그곳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걸 생전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소망보다 제가 겪을 감정의 무게를 더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 진실을 듣고 난 뒤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이제야 겨우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작은 헝겊주머니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게 주라고 하셨어. 주머니 안에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낡은 공책 한 권과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공책을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은 밥 잘 먹었나?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은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 모든 페이지가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몰라도 괜찮아. 할머니는 다 안다.
저는 책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 엄마는 통장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너 대학 갈 때 쓰라고.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거래. 통장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옷도 몇 년씩 입고 화장품도 사지 않았고 간식도 제 것만 사시고 본인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랬던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저를 위해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통장 안쪽에 있는 작은 쪽지. 공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하거라. 길 막히면 여기 잠깐 기대.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숨을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떤 길을 가든 넘어지든 실패하든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란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인생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진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선물에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책과 통장을 확인한 뒤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맨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그것은 할머니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순간 저는 또다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제게 내민 것은 작고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할머니가 내 어릴 때 사진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셨더라. 카메라 안에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넘겼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네던 사진, 제가 첫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던 사진, 운동의 날 운동장을 뛰는 저를 울타리 밖에서 미소 짓고 지켜보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푸근한 웃음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볼 때쯤이면 할머니는 없을 거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숨소리도 끊긴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너 때문에 웃었고 너 때문에 버텼고 너 때문에 행복했어.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그런 아이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라서 좋았다.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말마저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영상 속에서조차 걱정 대신 사랑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품에 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정말 잘 살게요. 할머니의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